네, 안녕하십니까. 강철TV 11 사회를 맡게 된 강철TV가 아니에요? 다시 갈게요. 강철V 사회를 맡게 된 한빈이 아빠 장규민이라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는데요. 잠시 같이 나오신 분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네, 안녕하십니까. 9살 아이를 두고 있는 제인이 엄마 임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애 셋 키우고 있는 그림이 엄마 애봉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9살, 5살 아이들 엄마 김미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당장 다음 주 아이 맡길 곳을 찾으셔야겠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새학기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019 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2016년 이후에만 세 번째입니다. 정부와 힘겨루기를 할 때마다 중간에 낀 학부모와 아이들이 마음을 졸여 했습니다. 한유총에서 지금 실력 행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계약 연기라는 초강 카드를 지금 던진 상태라고 봐지는데요. 애들은 내일부터 어디로 가나 참 걱정스럽네요. 당장 맞벌이인 엄마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입학 연기가 기한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일주일이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일주일 넘어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라고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준비하셨는데 좀 알려주세요. 상황이 어떤지. 네. 3월. 이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달라서 3월 2일 토요일 정오 12시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계약 연기 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북을 보게 되면 사립 유치원 수 227개 중에 정상 운영하는 곳은 186개, 또 계약 연기를 하는 곳은 생각보다 적은 22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2곳 중에 20곳이 포항이라는 사실. 아이고, 네. 20곳. 제가 알기로는 포항 유치원 수가 58개죠? 네, 그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58개인데 경북에 22개고. 네, 그 중에 포항이 20개. 20개. 근데 그 20개 중에서도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2곳. 그래서 완전히 계약 연기, 돌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곳이 18곳. 그 58개 중에 18곳이면 거의 30%.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비중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 606개 유치원 중에 39개가 계약 연기고요. 그리고 대전은 울산, 세종 다 계약 연기한 유치원이 없습니다. 충북도 마찬가지고요. 전북,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주도 없습니다. 제주도도 없고요. 네, 역시 앞서가는 경북. 그 중에서도 당연히 포항에 있는 포항. 계약 연기 유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유치원, 포항 서머힐 유치원, 행복한 유치원, 상지 아이들 유치원, 대한 유치원, 고려 유치원, 민들레 유치원, 대건 유치원, 이동 한빛 유치원, 난나 유치원, 세범 유치원, 동화 유치원, 아이클 유치원, 아이누리 유치원, 모건 유치원, 가람 유치원, 클립 유치원, 포항 이동 유치원, 사랑으로 유치원, 리라 유치원, 라임 유치원, 아이날 유치원 이렇게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지금 계약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더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자연과 아이 추가. 꿈의 추가. 숲속 꿈의 추가. 그럼 그 수가 지금 여기 22개인데 24개 추가. 왜냐면 25개로 올라가요. 네네. 왜냐면 계약 연기에 교육청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무응답으로 표시된 곳이 19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 19곳 중에서 속속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 유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네. 그림이 엄마. 네. 일명 애봉. 네. 부부지간 아니고요. 아닙니다. 서로 따로따로입니다. 여기 대해서 좀 얘기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엄마로서 입장을 어떠신지요? 올 것이 왔다. 사실 봄방학이 일주일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돌봄할 수 있기도 해요. 뭐 그것 가지고 사실은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떻게 기관에서 그걸 가지고 그걸 일종의 자기들 칼이랍시고 치는지는 정말 괘씸하고 너무 얄밉다라는 표현밖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무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놀라웠어요. 기쁨이 엄마 팩트 체크는 해줬었는데 기쁨이 엄마 아니고요. 제인이 엄마. 제인이 엄마 기쁨이 엄마는 여기 계시고 우리 죄송합니다. 네. 제인이 엄마가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이 계약 연기를 하고 있는지 계약 연기를 왜 했는지 그러니까 한유총이라고 하죠.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줄여서 한유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사립유치원 연합 중에 한 곳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사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사협은 지금의 정부의 시책대로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집단이고요. 그래도 아직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유총입니다. 그래서 이 한유총에서 원하는 것은 한유총은 그동안 줄기차게 거부해온 국가외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듀파인 항목 중에서 시설 사용료 비용을 만들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정부의 감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은 받아들일 수 없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도 했습니다. 시설 사용료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미 시설 사용료 개념으로 건축 적립금을 주고 있으니까 이미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시설 사용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유총 주장에서는 이제 초기 설립 때 건물과 땅 구입하고 들어간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 감안을 해달라. 왜? 과거에 누렸던 교비를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항목을 신설을 해서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유총이 원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중에서도 국가 보조금 회계랑 학부모 지원금을 구분해서 회계를 하는 걸 원하는데요. 근데 유치원만 그렇게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시중에 비영리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와 자부담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연합이라고 해서 그걸 받지 않아야 될 그런 건 없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대들이 공공성을 지닌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지 않은 점은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잘 해먹을 수 있도록 계속 그냥 뒀다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무정부도 정부이긴 하거든요. 무정치도 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없이는 해먹을 사람이 다 해먹는 건데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처럼 무책임한 말은 그건 진짜 무책임. 그거는 부끄러워서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이야. 난 정치 잘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흘러갔다는 얘기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엄마들 모여서 하는 그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이거 계속 명단 내라고 막 하고 박용진 의원하고 같이 이야기돼서 지금에야 이제 이런 명단들이 올라오고 사람들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그마저도 사실 모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이거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또 단체가 있나요? 네. 단체들이 요즘 핫하시죠. 네. 핫한. 포항여성회에서 아마 다음 주에 정치하는 엄마들의 대표장을 모시고 강연회도 할 예정이라고. 다음 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송도동 여성회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님 장한나님의 강연회가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리고 한유총을 형사고발하겠다. 강하게 나가시네요. 예,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휴폐원이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불법 휴폐원 전부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기습적으로 유치원을 휴폐원하는 거는 교육권 침해를 넘어서서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다. 강하네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대응을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저는 아빠들한테 얘기 한마디 할게요. 지금 아빠로서 내 아이가 당장 월요일날 유치원을 나갈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면 아빠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원래 패널로 나오고 환영합니다. 강철TV 누구입니다. 이회입니다. 이렇게
네, 그런 멘트가 있어요. 아니, TV 보시면 직접 하시면 오늘 그 게스트 사회자를 한번 써보시면 그렇죠. 그래, 맞아. 그래. 아니 그거 파이팅. 우리는 어벤져스야. 일단 갑자기 사회자가 됐지만 자, 아빠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도 목소리 내야 돼요. 아빠로서. 우리가 에듀파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듀파이는 제가 경험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요구르트 하나만 사도 달라붙는 문서들이 엄청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품위서 올려야 되고요. 영수증 제출을 해야 될 거고 물품 검수서 사진 찍어서 수령까지 나타나도록 이렇게 찍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그 이후로도 뭐 월말에 회계 보고하는 거, 뭐 분기별 회계 보고 연말에 회계 보고 해서 이만큼 아마 이렇게 처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맞아요.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세입 세출이 정해진 계정과 과목이 있어요. 그거 안에서만 수입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국가에서 수시로 들어와서 이 시스템에 감찰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거 마치 제가 남편 카드를 쓰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쓸 때마다 아니야. 아 기겁을 하겠네. 그러니까 정치 다발적으로 막 시댁에서 시댁은 사회복지 시설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봐. 그리고 다음에 와서 평시에서 또 봐. 이게 정착이 된다면 엄청나게 이 혜택은 우리 아이들한테 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우리 그 감독님이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극구 이제 되게 부끄러워 업무 타시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자였죠. 한유총이 그래요. 에듀파인 우리 받아들입니다. 수용할게요. 쓰겠어요. 다만 에듀파인을 쓰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그 조항을 없애달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뭔 개소리야? 말장난 아니에요? 말장난이야 말장난 솔직히. 안 쓰겠다. 안 쓰겠다는 말이었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에듀파인 가지고 지금 사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도입되면 갑자기 모든 것들이 투명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맞아요. 이거는 그냥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의 이야기인 거지 10,000원짜리 햄버리는 샀다고 기록했을 때 진짜 10,000원짜리 햄버리는 샀는지는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거라서 이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고 시작에 최저의 뭐랄까 저지스럽게 안전장치. 네, 안전장치. 좋다. 아 좋은 얘기예요. 세이프티, 안전장치, 안전 그물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도입되고 난 뒤로는 정말 실사 확인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가야 정말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 실사를 가끔 나가야지 몰래. 암에 와서 까놓고 얘기하자면 너무 많이 해먹었잖아, 솔직히.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먹었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한 고급 양복점에서 360만 원, 9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썼고 2년간 백화점 아울렛 지출은 총 182건에 달합니다. 260만 원짜리 명품 구입 등 백화점에서 하루에 390여만 원을 쓴 날도 있습니다. 너 맞구나?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교, 종교기관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선 해먹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뭔가 정신을 차릴 거 아니냐. 내가 1,000원짜리 요구르트 사는데 썼다 말하면 믿는 사회. 그게 건강한 사회. 그게 정직한 사회죠.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사람이 많고 이 집단이 늘어나면 기대해야 되는 건 사람에 대한 순수한 뭐랄까 인성? 선이 이거에 기대면 안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이거는 신뢰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금액을 사용할 때는 시스템 도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참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 국가의 돈이면 우리 돈이잖아. 공공기금이고 세금이고. 그럼 1원을 쓰더라도 무서워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무서워라. 너무 손쉽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고리 얘기에다 하고 싶은 얘기 하자면 그냥 일반 엄마들 앞에서 문고리 얘기하면 그게 다 용인이 되겠지만 사실 문고리 때문에 시작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성인용품 사고 명품백 사고 자동차 사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원은 명품백 안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원에서 하신 일들이 뭐였냐면 50만 원짜리 그 월 보험료를 내요. 돈은 유치원 돈으로 그 50만
원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수익자는 원장인 거야. 사실 그리고 그거는 세금 내지 않고 상속도 되고 그런 어떤 꼼수 그 비용도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고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 논점은 흐리는 거네. 그러니까 문고리 얘기한다는 게. 스케일이 이분들 스케일은 더 큰 거예요. 사람들한테 선의로 얘기하든 문고리 갑자기 뭐 택시비 애들이 아파서 급히 병원 갔는데 병원비 이런 거 얘기하신다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학부모들은 다 선량한 마음으로 교육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들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택시비 그렇게 긴급하게 썼으면 사은품에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요. 기존 사은품에서는 맞는 건 아닙니다. 그게 꽉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에듀파인 이렇게 해서 막 수면이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아서 정상 등원하고 6개월, 8개월 지나고 나면 어느새 아마 엄마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신뢰하고 또 그냥 믿고 아마 넘어가실 거예요. 그럼 참 좋은데 사람 관계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 좋은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지 항상 사실은 내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시점으로 문제가 많이 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고 이슈가 되면서 점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긴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긍정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포항에서 왜 이렇게 많이 계약을 연기를 하는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포항 유치원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비리 유치원이 무려 24개였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뭐 다른 뭐 시도에서도 그러니까 적발된 그런 퍼센테이지는 꽤 높은 편이었었는데요. 그렇다고 또 포항에서 유별나게 뭘 특별히 해먹고 이런 거는 또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 백 정도의 그런 규모로 하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유달리 정치적으로 또 보일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지역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또 포항 땅이고 맞아요. 또 여기는 뭐 제2당이 꽉 이름 잡고 오고 또 그런 연계고리들이 동마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학금. 입학금. 유치원 하나 입학시키기 위해서 대여섯 번은 기본으로 가야 돼요, 엄마가. 저희 집에는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저는 이제 장성동에 있는 영광 어린이집이라는 데를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몹시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라면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믿자. 누리과정 그래 콜. 하지만 또 기쁨이 엄마는 2명을 유치원 보낸 엄마로서 또 경험이 다르잖아. 이 연계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만 3세가 되면 졸업을 시켜야 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꼭 유치원을 가야 된다고. 포항 땅에서 아이가 유치원을 간다는 얘기는 대기를 서야 되고 그리고 저는 처음 학교로도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뽑기를 분명히 10명이라고 해서 갔어. 근데 중간에 원장이 아는 사람이든 누구 아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그 숫자가 줄었대. 근데 그 줄어들은 뽑기 인원의 나머지 부분들, 없어진 인원 수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엄마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 나 그 원장님이랑 되게 아는 사이인데 그 뽑기 하기 전날, 아니 뽑기 하는 날 내 연락했는데 우리 애는 넣어준대. 그래서 나 뽑기를 안 갔다? 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들 정말 많아. 그 얘기 듣고 내가 왜 줄을 서서 거기에서 입학 설명회를 몇 시간 동안 듣고 뽑기를 하는데 3시간 기본이에요.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치원을 안 보내도 되지. 하지만 일을 하는 엄마는 유치원을 꼭 보내야 돼. 그래야지 일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이거 마이크 들어갔다. 죄송해요. 아니야, 그 홍보는 많아지. 아니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대여섯 번이나 불러요? 자, 그리고 입학 설명회 한번 해야 되고 원서 한번 내려가야 되고 뽑기 한번 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복 맞추러 한번 오라 그래. 그리고 또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업에 대해서 막 얘기도 해주고 자꾸 오래. 그리고 겨울이잖아. 춥다. 춥고 깐난애기가 만약에 내가 있잖아. 그럼 얘 달고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포항시는 워낙에 우리가 자가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가가 없는 엄마다. 죄송해요. 자가가 없는 엄마다. 애기가 둘이야. 조부모 없어.
만 4세 애기 데리고 깐난 애기 없고 겨울에 가야 돼. 유치원에서 솔직히 한 번 입학을 하기 위해서 5번, 6번 부르는 거는 그 유치원의 편의만 너무 보는 거지. 근데 처음 학교로가 도입이 되잖아. 그러면 투명성이 보장이 되죠, 첫째. 그리고 엄마들이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돼. 진짜 필요한 정책이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처음 학교로랑 에듀파이는 같이 가야 돼. 그러네. 1월이나 2월 달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학식이. 1월 달에 지금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줬는데 너무 마음이 그렇다. 어린이집을 가세요. 어린이집은 한 번밖에 안 불러요. 어린이집도 문제가 많아 사실은. 그렇죠. 어린이집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지. 좋은 케이스가 걸렸어요. 기다리고 있어. 뚜껑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과도한 준비물이 있어요. 저는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타지에 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 전라도 쪽에 있어요. 다른 시도의 유치원들은 준비물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9월이나 10월 달에 유치원에 한번 가서 원서 내면 끝이래.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한 번 소집한대요. 어떤 데는 준비물만 사는데 30만 원, 50만 원이 들어. 뭘 사는데 30만 원이 들어요? 색연필, 사인펜 그것도 다 종류별로. 맞아. 두루마리 화장지, 물티슈, 각티슈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넣어야 돼. 근데 어떤 유치원은 또 안 받는 데도 있어. 포항에서도. 우리 어린이집은 받았어요. 근데 나는 사는데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아니 근데 뭐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포스터 물감 몇 색, 붓, 물통, 그렇죠. 뭐 팔 끼는 거, 그다음에 사인펜도 우리 얇은 사인펜 있잖아요. 그리고 매직도 또 가져오라고 그러고 네임펜도 또 따로 가져가. 그럼 준비물이 이만큼이야. 그럼 난 궁금한 거는 한 봉지야, 정말. 그런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교구비를 사실은 쓰게끔 그러니까 분명 나올 거 아니야. 지원금 나올 거 아니야. 보조금이. 근데 그걸 받고 심지어 그 A4 용지까지 달라 그래요. A4 용지 500장. 그리고 심지어 입학할 때 왜 우리 달달이 부모가 특별활동비를 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학금도 내거든. 근데 매 학기마다 4-50만 원씩 돈을 달래. 근데 그 금액이 유치원마다 품목 계정이 다르다? 계정. 그러니까 그게 뭐 운영비인지, 우유값인지, 도로 차량 유지비인지 그게 다 달라. 근데 그 매 학기마다 4-50만 원씩 내는 돈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지 우리는. 나 너무 흥분했구나. 괜찮아. 흥분해야 돼 이거는. 아니 뭐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그 준비물을 요구할 경우에 시청이나 교육부에 얘기하면 물품을 돌려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누가 그러겠어? 누가 그러겠어? 우리 애가 찍힐 텐데. 심지어 이제 그 누가 그러는지도 다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라서 되게 애매해서 그것도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냥 8만 원, 뭐 10만 원 쓰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겠네. 해야 되네 이거는. 왜냐면 개개인은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맨날 소리할 수 없지. 경험을 쌓을 수가 없거든. 그래 맞아요. 경험을 쌓을 수 없지. 그냥 1년 지나가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거죠.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누구 엄마세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의 엄마인가를 물어보고 확인하시는데 그때 내가 누구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지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아주 뭐 사소하고 치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를 사실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들은.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협조적인 엄마로 남고 싶을 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나 지금 솔직히 지난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 직장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나와서 정의당의 강철비라는 곳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게 고스란히 나한테 불이익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 이야기는 하고 가는 게 뭐냐면 정의당 당원이 아니세요? 정의당 당원 아니야. 정의당 당원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한빈이 아빠라는 이름을 걸고 나오는 거는 지금 1년 동안 내 아이가 어려울 수 있고 지금 내가 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10년 후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더 밝다. 와우. 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시야를 좀 어둡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컨셉이 너무 블랙으로 아주 좋은데 막 눈빛을 막 보고 싶어. 그건 그렇다. 저 오늘 점을 뺐거든요. 네, 또 찾아뵐 수 있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강철 V 두 번째 에피소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